중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영어 방법을 소개합니다. 영어 공부법 총결. 안녕하십니까. 세이지 영어 중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인 기본 학습자들에게도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영어 단어입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이론으로 절대 영어를 접근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뜻을 모르는데 문법을 가지고 접근할 때도 단어와 독해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문장과 그 다음에 듣기를 가지고 할 때도 필수적으로 문장과 단어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단어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영어 자체를 머리로 학습으로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단어를 못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어는 한글로 발음을 적어 놓고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발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information이라는 글자가 11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하면 information이라는 5글자인데 글자가 철자로는 11글자죠. 이 헤아려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발음이 철자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말의 속도가 더 빠르고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모르시면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에서 발음 읽어주는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라도 들어보고 틀려도 좋으니까 한글로 옮겨놓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이중 모음이 아닌 다른 글자들은 7, 80%가 눈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서 외운다. 그 다음 평상시에는 애매하거나 모르는 단어들을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암기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쭉쭉 나가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스터디나 컴이나 고와 같이 아는 단어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형광펜으로 중요한 단어들과 조금이라도 애매한 단어들이 있으면 밑줄을 쳐놓고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필요한 것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단어책은 3번은 외운다. 즉 언어가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 외우고 그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다지듯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3번을 해야 그때부터 어렴풋이 기억이 저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어 철자를 외웠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발음을 통해서 외웠더라도 독해가 왜 안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한다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언어를 하기 위함인데 단어 따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리스닝 따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외우면 그게 독해로 가지 않는 경우를 suppose라는 단어를 보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우리가 한글로 외울 때 뭐뭐라고 생각하다, 전제하다, 가정하다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You are supposed to listen to your teacher 했을 때는 당신은 선생님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가장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해석했을 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물론 be supposed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이디엄처럼 덩어리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장 The word dung is supposed to be derived from Korean 했을 때 이 단어가 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대변할 때 그 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derive 하면 originate와 똑같이 유래하다인데 한국어에서 유래했다라고 추측된다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생각되다라는 말인데 그것도 문법적으로 하면은 수동태가 워드덩 주어가 가정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워드덩이 한국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단위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덩이 가정되거나 생각되는 당하다가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라고 동사 원형하다라고 해석해야 완벽한 수동태 문장으로서의 의미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인 것에 의해서 오류가 날 수 있고 derive라는 단어에 의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어 좀 바뀌고 문장으로 나오니까 철자로 외웠던 단어들이 실제로는 문장 들어갔을 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전 문장과 독해에서는 단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고로 단어 이번에는 어려운 거 외웠더니 왜 독해로 안 갈까 했을 때 독해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예문을 섭취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장에 예문이 있겠죠? 그 예문을 갖다가 반드시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한 번 완독을 하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2달 반이나 2달 걸리고 나서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는 예문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책 예문 안에서 외운 단어가 해석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이로써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독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겠죠? 여기까지는. 자, 내려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법 공부법. 자, 단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철자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공부한다? 발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유리하다. 두 번째, 철자 외웠는데 예문에서 실제로 문법과 독해로 적용되기에는 단어 철자와 뜻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문을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리스닝에서 리스닝에 내가 아는 철자의 단어의 발음을 모르면 리스닝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연결이 되도록 학습을 하려면 단어 철자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어 문법 공부법. 자,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 드리겠죠? 단어 문법. 이 영어를 제일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이과적으로 이렇게 수학식으로 원리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통할 때 절망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게으른 합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해 단어와 병행하면서 정리 개념으로 활용해야지 문법이 수학처럼 원리로 뭐든지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했을 때 이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의문대명사는 문장 맨 앞에 온다 라고 배우지만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반복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이론으로 했을 때 의문대명사가 앞에 오니까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이런 식으로 의문대명사가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의문대명사가 앞에 온다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 문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를 비기너나 외국 넌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법이 독해를 공부할 때 도움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학교 내신을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병행의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는 맹목적인 문법 맹신주의나 합리주의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책은 왜 독해 실력으로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가? 그것은 문법책의 예문이 단어나 숫자가 독해 시험에서 요구되는 문장처럼 다양한 예문이나 단어가 부족한 간단한 구조의 문장이거나 예가 적기 때문이다. 이 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 올인했더니 실제로 독해에 가면 3등급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안 해서
저는 영어를 못해요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문법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은 단어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실제로 독해에 적용되는 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연계되지 않는 식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법은 학교 내신 때 중요한 부분이 한 세네 문제가 나오고 있고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신에서 문법이 중요한 거 맞는데 정시보다는 그러니까 내신이죠. 왜냐하면 수능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문법의 내신에서의 수준은 특목고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문법을 가지고 나오거나 수업 시간에 듣지 않은 학생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다라기보다는 문법이 졸리고 힘들거나 귀찮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것이지 수준이 높아서 못 보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게 제가 경험하는 이 환경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문법은 그래서 내신 기간이나 평소엔 일부 학원 시간과 목표하는 시험의 용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거나 강약을 조절한다. 그래서 수능은 문법 한 문제, 내신은 세네 문제이므로 내신 기간에 문법을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또 이제 우측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문법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독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독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정시나 내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어 독해고 영어 독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주제 이전에 많은 학생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해석,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뭐 고3 때 되면 수특, 독해니 이러한 부분들을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이 상당히 양이 두껍고 많습니다. 4권이잖아요. 듣기 책 배우면 3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2 때는 수특 라이트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독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그런데 수능 독해의 경우에 단어 기본 어휘, 즉, 한 권에 약 2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 고등학교 수준이 9천이라고 하거나 만이라고 할 때 어떻게 단어장에 2천 단어밖에 없는 게 만 단어가 되느냐? 리스펙트를 갖다가 외우면 기본적으로 respective, respectful, respectable과 같이 어미 변화가 따라 붙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기본 어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곱하기 4, 5 하면은 이제 그게 만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접했던 책들이 어, 실제로 한 권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익혀야 한 2600, 그다음에 적으면 1000에서 1300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9000을 실제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본 단어 2000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까지 합치면 만 단어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독해의 경우에서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2000 단어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또 반대로 생기게 되냐면 세 번 정도 마스터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다이어. 그리고 다이어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ubject라고 하는 단어를 과목이나 주제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 단어가 피실험자로 나옵니다. 피실험자. 글씨가 좀 그렇네요. 피실험자. 실험 대상인 사람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다이어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단어에서 여러 가지 단어 뜻으로 파생되잖아요. 그때 귀퉁이에 있는 어? 세 번째 뜻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고3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자를 외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문과 독해랑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다시 본 주제인 주제로 넘어가서 주제를 제가 벗어났죠. 독해 풀 때 가장 기본은 주제를 파악하는데 주제가 뭔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 중심 토픽을 파악한 뒤에 세부 사항이 지문에서 재진술되거나 추론이 반복되는 경우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면 주제라는 것은 같은 거 찾는 겁니다. 같은 거. 그 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트로트, 클래식, 재즈의 같은 점, 공통점은 장르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라고 하는 이 중심 소재. 이게 주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서 묻거나 문제에서 묻는 주제라는 것은 이렇게 단답식으로 단어가 아니라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통된 같은 주제, 타픽과 음악 장르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트로트의 특징, 클래식의 특징, 재즈의 특징이라고 늘여놨는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첨가가 돼서 음악 장르인데 음악 장르의 뭐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구체적 사실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지문에서 반복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반복. 지문에서 반복되는 것을. 물론 이게 전체가 반복이 될 때도 있고 이 부분이 반복될 때도 있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제문입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주제문의 일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덩어리진 개념인 더 큰 개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도 그 주제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요약문도 주제고 문법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주제에 관한 것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그 다음 문장, 단어를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모든 단어를 마스터하고 독해하는 게 아닙니다. 약 80% 정도의 단어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같은 것이 반복된 것이 주제다. 지문 안에서 오지선다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타픽을 찾은 다음에 지문 안에서 공통으로 재진술되는 것이 주제라는 것을 요 두 가지 부분 예를 들은 걸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FX 그룹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뉴진스 그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공통까지는 아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그냥 덜렁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걸그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걸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타픽이지 주제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걸그룹의 사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걸그룹의 돈벌이도 있고 걸그룹의 뭐 취미 생활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서 합쳐져야 이 두 부분이 합쳐져야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는 리스닝이 약하기 때문에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잘한다는 것은 결국 독해 능력이자 주제문을 잘 찾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일부 문제들은 22에서 뭐 28번까지 문제들은 되게 쉽거든요. 18번, 19번도 쉽고.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주제 찾는 것이 곧 독해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리스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문제집으로 풀 정도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 책이 4권보다는 2권으로 줄는 게 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어 독해 문법 리스닝 단어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어학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라이팅과 스피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하거나
고등학교 내신을 할 때는 영어 리스닝이 그렇게 강한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 특목고 갈 때나 토익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가서도 토익 성적 요구하고 탭스 성적 요구할 때 리스닝이 이제 중요해지죠.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했던 영어 단어의 발음조차 모른다면은 우리는 영어 리스닝을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단어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해 실력을 쌓아가면서 영어 리스닝과 같은 경우는 수능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정시에서 3등급을 요구하거나 영어 기본이 없어서 듣기 점수 37점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 급선무인 저등급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고3 기출 한 해 스크립트를 어, 듣기화하지 말고 독해화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표현을 익히고 발음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올바른 발음으로 리딩, 그리고 실전 모평 기출풀이를 전날 한두 개 정도 문제를 푼다. 대신 제가 스크립트를 독해화라는 건 한 번 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What's your name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제 결과로는 뭐 듣기 13개 틀린 학생들도 17개 중에서 20분씩 8번 하니까 한 40문장 외우고 한 두세 개 정도의 문제집 풀려보니까 13개 틀렸던 학생들이 하나 이내로 다 들어옵니다. 8번 정도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득점이 내가 독해에서 자신이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닝에서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문제집 무슨 100회 있는 거 문제 많이 푼다고 리스닝 점수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를 한 38에서 뭐 50문장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외우면은 문제집 한두 개 정도 풀면 금방 하나 틀리거나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총 걸리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독해하고 단어 외우기도 빡빡해 죽겠는데 리스닝을 평상시에 학원의 교과목으로 넣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지를 않으니까 떠먹여 주기식 강의가 돼서 교과목에 리스닝이 고등학교 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라 이거예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3등급이라고 하는 점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등급이 70점대부터인데 듣기가 무려 37점이고 사실 누구든지 이 37점은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리스닝을 독해와라. 즉 무슨 얘기냐면은 듣는 것만 하고 문제 푸는 걸로는 안 되고 표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크립트에 있는 문장의 뜻을 알고 단어의 뜻을 알고 익혀서 What's your name처럼 문장을 내가 모르는 것들을 적어도 30문장에서 50문장 정도는 해보자. 그래서 표현을 눈으로 독해하듯이 자주 외우는 게 싫으면 훑어서라도 회화적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익히고 어순을 극복하자. 그다음에 문장을 올바른 발음으로 리딩을 해야 들을 때 단어의 발음이나 문장 발음을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험 전날 귀를 뚫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귀를 한 3시간 뚫어놔야 되겠지만 수능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 풀면서 그냥 귀를 풀어주라는 어, 귀 마사지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 연음, 축음 등의 뭐 동화 현상 같은 것들은 토익 토플 미드에서나 해당되므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 이상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철자로 외웠을 때 분절되어서 단어 철자 일일이 다 외워주는 것이 발음보다 불리하다는 거 강조했었죠? 이 경우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할 거 이거 싹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단어를 했는데 외웠더니 실제로는 독해 실력과 연관이 없고 문법 할 때 또 여전히 징크스가 생기느냐 했던 이유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지금 떠먹여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에서 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단어가 실제로는 외워도 예문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문법과 같은 경우가 왜 독해로 이어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이에요. 독해는 물론 양도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어라는 양이 있어야 되고 문장의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적다. 어떤 양이 적다? 다양한 예문, 그다음에 단어가 부족한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사 위주로 배우는 것 갖고는 독해에서 실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신 기간에는 문법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비중이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경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영어에서는 영어 독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단어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2000 단어라고 하는 걸 확보한 상태에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이어까지 들어가야 되죠. 고3 때는. 이 다이어에서 결판이 나니까. 예. 그런데 몇 프로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독해를 할 때 한 지문에 80%의 단어는 익숙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뭘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느냐. 주제를 찾는 연습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지. 모르는 20%의 단어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100% 단어를 알고 푸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힘인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거 찾기입니다. 같은 거. 영어는 공통점이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게 재진술, 다시 재진술이 여러 번 어떻게 반복돼서 나타나느냐. 그 부분과 구체적으로 그 재진술된 것 중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재진술하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걸그룹에 의해서 그냥 걸그룹은 타픽, 주제로 끝나지만 우리가 찾는 주제는 뭐다? 주제문입니다. 뭐가 합쳐진 걸그룹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걸그룹의 관심사냐, 걸그룹의 인생관이냐, 걸그룹의 해외에서의 앨범 수기냐라고 하는 디테일이 들어간 것이 주제문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어, 리스닝은 이제 좀 빼고요. 아까 읽어보시면 되니까 빼고 네 가지에 대해서 영어를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학원이나 어떤 이론서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책과 학원 수준을 갖춘 학원이라면 자주 바꾸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과 노력이 올바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한 시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서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부산으로 가는 것은 이제 공부 방법과 자신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태도와 방법, 방법과 태도. 그래서 어떤 학원 갔는데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날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학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다녔는데 평상시 겨울방학이 아닌 6개월 동안은 책 한 번을 제대로 띄지도 못하고 내신 기간 겹치면 반복이 안 되는데 그 학원 바꿔서 나가서 또 다른 데서 내 마음에 맞출 수 있는 학원에 가서 편하게 다니겠다. 그게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설명 자세히 들었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뭐 토익에도 적용을 시킵시오. 유형 공부는 여러분들이 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어, 영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